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 바깥쪽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전역 변수로 일단은 선언을 한 건데, 여기다가 메소드를 차근차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을 일단 안 붙이고, 스태틱, 그다음에 리턴은 인트, 플러스 int a하고 int b를 매개변수로 전달된 값을 매개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a와 b를 더해서 리턴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이 들어간 것은요, 우리가 이제 명령어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되돌아가라. 리턴 말 그대로 되돌아가라. 근데 어디로 되돌아가는 거냐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 리턴 옆에 뭔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라. 리턴은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명령어고, 리턴 옆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라고 하는 수를 메인에서 이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int num에다가 일단 0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num에다가 받을 거예요. 플러스 함수 호출한 거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값을 뭐 예를 들면 10, 20 이렇게 정수를 넣어가지고 num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과 20을 매개 변수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한 30을 가지고 되돌아가요. 어디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30은 num에다 담기니까 num을 출력했을 때 3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static void 이번에는 out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서 매개 변수로 정수 하나를 또 넣을 거고요. 얘는 그냥 C를 그냥 출력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 메소드에서 out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이 num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또 시켜보면은 내가 매개 변수로 넣은 값을 그냥 출력하는 구문이니까 30을 받아서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호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실 보이드라고 하면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리턴 값이 없을 때, 즉 그냥 출력 값일 때 보이드를 썼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여기에 리턴이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리턴 값 다음에 뭔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리턴하고 되돌아가라 라고 하고 뭔가 값은 없기 때문에 값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서 호출이 됐을 때는 이걸 출력을 하고 그냥 여기로 되돌아가는데 값을 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함수의 마지막 줄에는 이 return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줄에 return 값이 없는 경우 그런 return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ublic static void print 1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print 1에는요. 내가 여기 전용 변수로 선언해 놓은 name 1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pr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으니까 이쪽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print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출력하는 구문이니까 김철수가 그냥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계속 보면 이렇게 스태틱 붙여져 있잖아요. 스태틱.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를 클래스 메소드라고 불러요.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를 클래스 메소드. 그리고 저 스태틱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자바에서 저 스태틱의 의미는 메모리에 한번 할당이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저장이 된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pr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기서 만들고 이쪽에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 메소드는 객체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이그젠 공사라는 객체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김철수, 김진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name 2를 한번 같이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스태틱을 한번 빼볼게요. 스태틱을 빼면은 갑자기 name 2번에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서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non-static field name 2. name 2는 스태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할 수가 없어 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틱이라고 하는 의미는 메모리에 한번 할당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해제가 된다라고 했고요. 메소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도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이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스태틱이 안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써볼까요? 클래스 안에서 만든 이 메소드. 클래스 안에서 지금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서 만든 메소드를 해당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려면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 객체로 생성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마찬가지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김진아가 들어있는 네이미는 스태틱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에러가 난 거를 해결하려고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얘가 그러면 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change name to static에서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니면은 너 그러면 그 print stream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아니면은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해서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가 났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구문 같은 거를 추가해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가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 메소드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호출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메소드 안에서 변수를 쓰려고 할 때도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예전에 계속 많이 봤던 메모리를 잠깐 또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메모리 영역, 네, 요거 그림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메소드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정적 필드, 상수, 메소드 코드, 생성자 코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정적 필드가 지금 스태틱이 붙은 변수예요. 정적 필드. 즉 여기 메소드 영역에 만들어져야지 아무 데서나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은 전역 변수로 사용이 되는 애들이라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스태틱이 붙어있는 정적 필드가 메소드 영역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갖다가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스태틱이 안 붙어져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가 되면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만 그 함수를 만든 그 중괄호 닫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의 오버로딩 100개. 결국 100개를 제가 쳤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서 스프링 할 때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오버라이딩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놓지 않으면 헷갈려가지고 두 개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런 것들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코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메소드의 오버로딩. 오버해서, 네, 오버해서 로딩, 실는다. 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싣는 거. 네, 그래서 오버로딩의 사전적인 의미는 많이 싣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의 메소드 이름으로
여러 기능을 담는다고 해서 많이 싣는다라고 하는 이름의 오버로딩의 이름이 붙었어요.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의 조건은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 중에 하나 이상이 달라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메소드의 이름을요, 동일하게 주는데 서로 다른 코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서로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메소드인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순서가 또 다르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메소드를 쓰는 것과 똑같이 같은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메소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메소드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에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동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같은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자,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매개 변수 부분을 다르게 함으로써 구별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 반환값은 같거나 다르거나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리턴 값은 뭐 인트든 더블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매개 변수 부분이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가변 개수 인수도 오버로딩 메소드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메소드 오버로딩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매개 변수 값을 다양하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오버로딩 주의할 점을 한번 볼게요. 메소드를 오버로딩 할 때 주의할 점은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 순서가 만약에 같은데 매개 변수 이름만 다르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오버로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int x가 있고요. int y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x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름을 뭐 int 뭐 a 그다음에 int b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버 메소드라는 메소드 이름을 똑같이 써요.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냐? 그러니까 메소드 오버로딩이냐? 아니라는 거죠. 매개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개 변수가 이 x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쓰이고 y가 여기서 쓰인다가 중요한 거지. int a라고 하고 int b라고 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쓰이면 두 개는 같은 메소드예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그냥 매개체가 되는 거에 이름을 임시로 지어준 것 뿐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변수명이 다르다고 해서 메소드의 오버로딩은 아니다. 또한 리턴 타입만 다르고 매개 변수가 동일하다면 이것도 메소드의 오버로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메소드인데 int double이라고 한다고 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divide라고 해가지고 int x, int y를 쓰고 있고요. divide라고 해서 int 봉자, int 뭐 봉모라고 쓰고 있어요. 분모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분자 분모. 그럴 때 이거 이름 다른 거니까 오버로딩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역 그 변수의 이름만 다른 거지. 얘가 들어가서 위치가 들어가서 똑같이 동작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턴 타입이 이거 인트고 얘는 더블인데 그러면 이거 메소드 오버로딩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로딩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버로딩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이그젠 05로 해가지고 이 메소드의 오버로딩이 자바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C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C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약간의 차이점, 같은 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은 C 언어 스타일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C 언어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명은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int 플러스 int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int하고 더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 int 매개 변수 두 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리턴을 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리턴을 하겠다라고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함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이번에는 여기 리턴 타입을 더블로 하고요. 더블. 그리고 함수 이름을 플러스 더블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더블하고 더블을 더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 더블형 A하고 더블형 B를 더해서 리턴하는 거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 또 만드는데, 이번에는 리턴 타입 더블로 해가지고 이름은 플러스 더블 인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더블하고 인트하고 더하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인트하고 더블을 또 더하는 형태의 더블 인트라고 또 만들어 볼게요. 인트 더블. 그래서 보면은 지금 C 언어에서는요, 보면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를 내가 인트를 넣겠다, 더블을 넣겠다, 더블 인트를 넣겠다, 인트 더블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 매개 변수의 순서도 다르고 매개 변수의 타입도 다르고 하지만 이름을 다 다르게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지금 자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C가 아니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함수명을 똑같이 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함수명을 다 다르게 썼어요. 자, 근데 이제 자바 스타일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가 다르면 똑같은 함수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다. 이제 public static int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서 매개변수 넣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int 두 개를 넣어가지고 더하고, 그러니까 함수명을 동일하게 하면서 더블끼리 더해가지고 리턴 타입을 더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하고 int를 더해가지고 그래도 리턴 타입은 이제 더블로 해야 되겠죠. 네, int하고 더블이 만나면은 더블이 되니까. 그 다음에 int하고 더블 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줬을 때, 자, 에러가 나지 않고 있고요.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지어줬어요. 자,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출력 구문 안에다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플러스 int부터 한번 실행시켜 보려고 해요. 5하고 7하고를 동일하게 계속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바꿔줍니다. 줄만큼 구분자를 좀 넣은 다음에 마찬가지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타입이 처음에는 int니까 5, 7.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블이니까 이제 5.0, 7.0 이렇게 해볼게요. 세 번째는 더블 int니까 5.0, 7. 네 번째는 5, 7.0 이렇게 한번. 자, C에서는 이렇게 함수명을 다르게 줘야 되지만 자바에서는 함수명을 동일하게 주고 타입을 서로 다르게 아니면 순서를 서로 다르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다. 그러면 이 메소드의 오버로딩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한번 활용을 해보죠. 이그잼 06번을 또 만들겠습니다. 밑에서 일단 함수를 만들고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리턴 타입을 더블로 해가지고 에어리어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예요. 말 그대로 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함수인데 매개 변수를 하나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매개 변수 하나를 넣어가지고 리턴을 할 때 이드값하고 이드값을 곱해서 리턴을 하면은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 하나를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아서,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얘가 같은 값이 입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값이 입력이 된다면은 직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식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어 렉탱글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5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에러가 뜨고요. 뭐라고 뜨냐면 change area rectangle to static으로 바꿔라. 자,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함수를 호출을 하려면은 함수를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스태틱을 지금 안 붙였거든요. 스태틱을 붙이면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근데 스태틱 일부러 안 붙여봤어요. 이렇게 스태틱이 안 붙여 있는 거 그러면은 객체로 만들면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그젠 06의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한번,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서는 쓸 수 있는지, 이그젠 07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클래스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이그젠 07로 만들어서, 여기서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고, 이그젠 06번을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이그젠 06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에어리어, 렉탱글, 매개 변수 하나인 거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2개인 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턴을 했으면 괴계를 담아가지고 매개 변수로 아까 더블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더블 에어리어 1이라고 담아볼게요. 그리고 더블 에어리어 2라고 담아볼게요. 정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계속 지금 여기서 클래스명을 객체로 만들 때 첫 번째 대문자만 소문자로 바꾸고 있으니까 항상 저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객체명은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계산기니까 calculator라고 내가 한다. 네, 그러면은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명은 사실 어떤 걸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의미가 맞다면 그 이름을 줘도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클래스명의 앞글자가 원래 대문자잖아요. 예, 그거를 소문자로 바꿔서 객체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고, 그리고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셀프 EX 한번 풀어볼게요. PDF 254페이지입니다. 프랙티스 1번하고 2번이 있는데요.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정수를 입력을 받아요. 두 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입력받은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이 배수인지 배수가 아닌지 그거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학점이 몇 학점인지 그거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워낙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데 좀 같은 형태를 좀 반복하다 보면은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좀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국어 점수, 영어 점수는 우리가 배열 배웠으니까 배열을 활용해가지고 또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셀프 프렉 01, 하나는 프렉 02 그렇게 한번 파일 만들고 풀어보세요.